네. 안녕하십니까. 노라는 화가 연세희 TV의 연세희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그림을 또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 그림은 요즘 최근에 그린 그림인데, 고향의 푸른 잔디, 제가 거기에 맞춰 노래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만, 옛날 고향 생각이 나서 이 그림을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나이가 81살, 제가 11살 국민학교 5학년 때 6.25가 났거든요. 근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은 것이, 그때 제가 일사후퇴 때 국민학교 11살짜리가 그래도 그 추울 때 어떻게 살아보려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불을 그러니까 그 메고서 제가 그 피발령 고개, 그 고개를 넘어가다가 피난 그 행렬에 제가 그 차량에 밀려가지고 제가 낭토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방한물 안 썼으면 그날 아마 제가 여기 쓰지도 못하고 죽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정신을 잃었죠. 그리고 그 밑에 황간이라는데 그 어디 학교 교실에서 제가 간신히 제가 거기서 살아났습니다. 그런 추억도 있고, 또 이 그림을 보면 또 생각나는 것이, 제가 옛날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그림에 미쳐가지고 청주의 그 시골 시골 장터 바닥을 다니면서 그림 그린다고, 학교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그림만 그리느라고 하여튼 거기 수백해가지고 그림만 그리고 그랬어요. 지금 이게 제가 방송을 하다 보니까 좀 이게 떨리고 막 그런데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세요. 뭘 말하겠다고 다 계획은 짰는데 막상 여러분 앞에 마이크 앞에 쓰니까 잘 얘기가 안 되는데 여러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제가 저희 아버님이 국민학교 저 교장으로 계시거든요. 청주에서 계시다가 충주로 가셨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가 충주서 청주까지 기차 통학을 했어요. 근데 그 여학생 그림을 그렇게 그리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그 여학생 전용 칸이 있었습니다. 기차 통학할 때. 그래 여학생 전용 칸에서 몰래 숨어 들어가가지고 그림을 그리다가 그 차장한테 그 열차 차장한테 걸려가지고 제가 막 쫓겨난 그런 추억도 있습니다. 그때 제가 요즘 그 여인 그림을 많이 그리는데 그 학생들 앉혀놓고 그림 그리는 것이 지금도 제 그림에서 그것이 다 나타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제가 집에서는 제가 영어를 좀 했거든요. 딴 공부를 못했는데 영어는 좀 잘했어요. 그 서울대 영문과를 가느냐 아니면은 어머니는 또 미술대학을 보내자 했는데, 그때 어머니가 하시는 사업이 힘들고 그래가지고 제가 모든 거 포기하고 무작정 상경해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뭐 좀 배우가 되고 싶어서 충무로 삼갈에 다니는데 보니까는 한국 배우전문 학교라고 있더라고요. 1년 전인데. 그래서 제가 거기를 어떻게 입학을 했어요. 근데 한 일주일 정도 있었는데 멋있는 사나이가 싹 와요. 그게 봤더니 당신 이름이 뭐냐 했더니 나 강신영이라 이거지. 그 여러분 너무나도 유명한 영화배우, 원로배우 작고하셨지만 신성희 씨입니다. 신성희 씨하고 저하고 한국 배우 전문 학교 3회 동기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그때 이제 신상욱 감독의 로맨스 빠빠라는 영화를 제작할 때, 그때 이제 신성희 씨가 스카우트 돼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영화 촬영하려고 나가고, 마저 제가 1년간 졸업하면서 그때 이제 그 우리 그 학원에 양광남 교수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생겼습니다. 동국대 한양대는 그 다음 해에 생겼고, 그래서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가 생기면서 그분이 거기 교수로 가는데, 저보고도 너 중대 연극영화과로 와라. 근데 저는 그때 돈도 없었고, 그래서 저는 제가 정식으로 학생이 된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청강생 형식으로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에서
박근영, 추성 씨하고 같이 연극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한 1년쯤 하다가 그건 좀 관두고 군대를 입대를 했어요. 근데 이제 군대 입대하고서 또 얘기가 많습니다. 이군 연예대도 제가 창설 멤버고 그런 얘기는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거로서 끝나겠습니다. 여러분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꿈속에 그려보는 머나먼 고향아 옛모습 변치 않고 지금도 잘 있느냐 사랑하는 부모 형제 어릴 때 같이 놀던 친구 부르고 부른 고향의 잔디야 타양살이 서러워도 꿈속에 그려보는 고향 부르고 부른 고향의 잔디야 앞마을 냇가에 몰래 방아 소리 뒷동산 종달 새지저귀는 노랫소리 꿈속에 들려오는 어머님의 자장 노랫소리 부르고 부른 고향의 잔디야 언제나 가보려나 꿈속에 그려보는 고향 부르고 부른 고향의 잔디야 사랑하는 부모 형제 어릴 때 같이 놀던 친구 부르고 부른 고향의 잔디야 타양살이 서러워도 꿈속에 그려보는 고향 부르고 부른 고향의 잔디야 안녕하십니까. 노라는 화가 연세 TV의 연세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는 제가 이제 연극 하다가 이제 제가 군에 들어온 얘기에서부터 오늘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61년 8월 17일 날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훈련소에서 훈련을 끝나니까는 배출 떼서 IQ 테스트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IQ가 제일 좋은 사람이 육군 정보학교를 갑니다. 근데 제가 IQ가 좋아하는지 어떻게 된지 제가 거기서 육군 정보학교로 제가 배석을 받았어요. 그래 육군 정보학교에서 이제 그림만 그립니다. 저는 밥만 먹으면은 글씨도 쓰고 차트, 그래 교육용 궤도병으로 제가 근무를 했죠. 근데 딴 친구들은 그때 먼저 방첩대 해가지고 딴 친구들은 거기서 보수 훈련 받으러 올 때 보면은 우리 같은 동기인데 뭐 권총 차고 들고 사복 입고 다니고 너무 멋있더라고요. 야, 나도 여기서 이거 노다지 그림만 그리다가는 안 되겠는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 했는데 그때 전 육군대 공군 노래자랑이 대구방송 HLKG 대구방송 공개홀에서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육군 대표로, 육군 정보학교 대표로 제가 뽑혀가지고 나가가지고 우리가 단체전에서는 공군한테 졌는데 개인전에서 제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노래 제목은 그 당시 한참 유행했던 나미레스의 흘러온 사나이라는 노래를 가지고 대상을 받았죠. 그랬더니 이군 사령관이 저한테 오더니 너 어디 근무하느냐? 저는 지금 육군 정보학교에서 궤도병으로 있습니다. 했더니 야, 그 좋은 노래 솜씨 버릴 수 없고 우린 2군 연예대를 하나 만들자. 1군에는 그때 1군 군예대라고 있었거든요. 그러거든 우리 2군 너도 한번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 좀 하고 그래서 2군 군예대 제가 창설 멤버입니다. 그래가지고 1부에는 쇼를 하고 2부에는 반공극 공식적인 이름은 2군 정훈극대라고 해가지고 사병들한테 반공 교육을 시키고 그런 부대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그림 일부에는 노래도 부르고 뭐 그림도 그리고 연기도 하고 2부에는 이제 반공 연극도 하고 뭐 이랬죠.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하면서 군대 생활을 하면서 2군 예하부대 각 예비사단에 가서 이제 의문 공연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다가 제가 64년 5월 30일 제가 제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수배는 제가 서울 스카라 극장 앞에서 무명가수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때 얘기는 또 다음에 또 뵐 때 그때 다시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거로 또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잊을 수 없는 우리의 사랑 이 가슴에 슬픔만 남아 이제 난 당신을 알고 사랑을 알고 느꼈어요. 끊을 수 없는 사랑 가슴 가득 그리움 남아 이제 난 당신을 알고 사랑을 알고 느꼈어요. 그대의 사랑은 내 맘 감싸주고 그대의 그 모습은 사랑의 눈동자여 잊을 수 없는 우리의 사랑 가슴 가득 그리움 남아 이제 난 당신을 알고
알고 느꼈어요. 그대의 사랑은 내 마음 감싸주고 그대의 그 모습은 사랑의 눈동자여 잊을 수 없는 우리의 사랑 가슴 가득 그리움 남아 이제 난 당신을 알고 사랑을 알고 느꼈어요. 부정은 잘 세셨습니까? 예. 제가 오늘은 먼저 제가 64년도 5월 30일 제대해가지고 스카락 잡아서 무명가수 활동할 때서부터 제가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생각나니까는 이게 벌써 55년 전 얘기인데 그 당시에 그 우리 이군 연예대를 거쳐간 그 유명한 탤런트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좀 고인이 됐지만 이제 이치우 씨 그리고 요즘 그 친구 많이 활동 요즘도 합니다만 그 신충식 씨, 이영후 씨 그리고 뭐 코미디언 그 친구가 김성남 또 홍해 이 친구들이 다 우리 연예대 출신이거든요. 그런 얘기를 제가 옛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 생각나서 한마디 얘기를 했고, 제가 오늘부터 얘기할 것은 제가 무명 가수로 서울 스카락장 앞에서 어떻게 어느 쇼단 그 당시만 해도 서울 시내 그 쇼단들이 많이 다니고 그랬어요. 극장마다 극장 한참 쇼하고 그럴 때예요. 그때 그 새나라 쇼에 그 단장이 저보고 너 노래 한번 불러보라 해가지고. 남대문에 자유국장이라고 있었어요. 거기서 제가 노래를 한번 부르게 됐어요. 근데 그때 제가 무슨 노래인지 빨간 구두 아가씨인가 뭐 하여튼 제가 무슨 노래를 불렀는데 노래를 끝나고 났더니 누가 저를 불러요. 나 시민회관. 그럼 지금 말하면 세종문화회관이죠. 시민회관 무대감독 누구누구인데 너 보니까 노래가 참 좋다. 내일 시민회관 와라 해가지고 제가 그 이튿날 시민회관을 갔어요. 갔더니 그날 험한 마음 정원 씨가 거기 또 처음에 그 친구하고 만나가지고 그 친구가 저하고 거기서 전속으로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첫 무대 제가 노래를 부르는데 이 옛날에 지금도 세종문화관 원래 무대가 크죠. 그 무대에서 그 무대를 나가려면 한참 뛰어나갈 정도로 큰 무대에서 주로 제가 뭘 하냐면 막 쇼 시작할 때 그때는 슈퍼스타들이 많이 나왔는데 근데 그 슈퍼스타들 노래하기 전에 제일 먼저 제가 무명 가수로 막 올라가면서 제가 노래를 불렀죠. 근데 지금도 생각나지만 제가 딱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무대 의상이 없어가지고 친구한테 옷을 하나 빌려가지고 입고 나갔는데 이게 무슨 만보 바지인가 뭐 이상한 바지를 입고 나팔바지를 입고 무대 막 뛰어나가다가 막 노래 음악은 막 전주는 나오는데 저는 막 뛰어나가다 넘어졌어요. 무대에서 시민회관 무대에서. 그랬더니 객석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간신히 어쨌든 제가 노래를 불렀어요. 첫사랑 마도로스라는 노래를 제가 불렀어요. 근데 뭐 노래야 뭐 그냥 뭐 제가 그냥 뭐
뭐 어쨌든 저 나름대로 열심히 노래를 하던 불렀어요. 불렀더니 객석에서 야단이 났어요. 노래를 잘 부르고 못 부르고 떠나서 제가 완전히 코미디였어요. 그 무대 나가다 막 넘어지고 뭐 이랬더니 그냥 객석에서 박수치고 막 그냥 뭐 환호성이 하여튼 뭐 정신이 없었어요. 그 대신 그때 제가 노래를 하여튼 열심히 제가 최선을 다해서 잘 불렀어요. 그랬더니 앵콜까지 받았어요. 앵콜을 받아 빨간 구두 아가씨라는 노래를 지금도 55년 전 얘기인데 지금도 그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 아직도 지금도 보면 그 세종문화관 생각하면 옛날 시민회관 생각하면서 옛날 얘기를 잊을 수 없는데 그래서 뭐 앵콜을 받고 그 빨간 구두 아가씨를 노래 부르고 막 나왔더니 그 가수 대회실 갔더니 그때 뭐 박시춘 씨, 박춘석 선생님, 뭐 백영호 선생님, 뭐 유명한 작곡원분들이 다 오시더니 저를 이렇게 불러요. 너 이름이 뭐냐? 누구입니다 했더니 너 나 저 꿈꾸는 백마강 작곡한 이인권이라는 사람인데 너 내일 명목장 앞에 여관으로 와라. 해서 그 이튿날 여관을 갔어요. 갔더니 저한테 곡을 줘요. 워커힐에서 만납시다. 지금 결국 노래 부르지도 못했지만은 워커힐에서 만납시다. 사랑의 선물을 두 곡을 줘요. 그리고 그때 스카라크 앞에 무슨 녹음실이 있었어요.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때 뭐냐면 영화 뜬구름아 말 물어보자는 영화 주제가를 이미재 씨가 그때는 요즘 CD가 나오는 거 LP판이에요. LP판. 거기다가 이제 거기에 이제 조미미, 김부자, 뭐 김세레나 그리고 그때 이제 남진 씨가 그때 이제 거의 신인이었지만 남진 씨하고 저하고 같이 거기서 노래를 불렀는데 남진 씨도 노래 한 두세 번 저기 되면 그대로 통과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하다가 노래 도저히 안 되겠어 제가 노래를 포기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노래에 대한 미련을 아직도 못 버리고 지금 나이가 80이 넘어서도 지금 그 노래 미치가 시간만 나면 노래방 가서 노래하고 그 노래라는 미련을 못 버리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제가 살아온 길을 제가 이렇게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55년 전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좀 노래를 한번 좀 부르려는데 옛날 뭐 20대 소리하고 지금 80 넘어서 노래 뭐 잘 되겠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번 여러분들 즐겁게 해드렸습니다. 한없이 울었던 그대 그리고 텅빈 마음을 달래며 고개를 숙이던
안녕하십니까. 노라는 화가 연세 TV의 연세입니다. 어떻게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별일 없으셨고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골프를 주제라는 작품 중에 또 좀 재미있는 그림, 요즘 최신작인데 제가 좀 심혈 기울여서 그린 작품을 오늘 또 여러분하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릴 작품은 이 골프 그림인데, 특히 이 작품의 제목이 우리 할아버지 파이팅 이겁니다. 즉 뭐냐면은 주인공이 이제 저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 손자 손녀가 이 멋있는 요즘 현대 여성하고 골프를 치는데 이제 저 응원을 하는 겁니다. 한번 잘 보세요. 하나 표정 보시면 너무나 멋있는 여자죠. 그리고 이 멋있는 할아버지가 배꼽까지 나온 할아버지가 지금 골프를 칩니다. 네. 그리고 전체에서 시원한 바다를 배경으로 이게 그림을, 근데 요즘 이런 그림들을 좋아합니다. 이쪽에 보십시오. 여기서도 이제 이게 이 등산객, 여기 놀러 왔던 사람들이나 관람객들이 지금 골프 치는 거 구경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우선 이 그림을 보시면 시원하고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네. 오늘 아침까지 작품을 지금 그렸었는데 지금 이제 아주 최신작이구만요. 이 그림은 제목은 우리 할아버지 파이팅 이란 제목으로 제가 작품을 지금 그렸거든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 한번 보세요. 배꼽도 나오는 할아버지 참 이게 저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저를 모델로 해가지고 이 그림을 그렸는데 배꼽 나오는 할아버지며 우리 외손녀, 외손자, 그리고 이제 아주 유명한 프로 골퍼죠. 너무너무 멋있는 여성을 모델로 해가지고 제가 이게 넣었는데 그림을 하나하나 보시면은 참 재밌죠. 전체적으로 그림이 시원한 바다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작품을 한번 그렸어요. 여기는 이제 우리 이제 관광객들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구경하는 거고, 전체적으로 그림을 봤을 때 여태까지 그렸던 그림하고는 제가 완전히 다르게 좀 시원한 바다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시원스럽게 그리려고 제가 무지하게 애를 썼습니다. 하나하나 보시면 그림이 재밌는 그림이 많이 있고, 주로 이런 골프를 주제로 하는 그림을 제가 좀 많이 그린 편입니다. 참, 이 선글라스 낀 이 여성 너무너무 멋있죠? 이 작품을 보시고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보면 참 엉뚱한 그림인데 요즘은 이런 좀 뭔가 엉뚱한 그림들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원한 바다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머리를 연결해가면서 제가 한번 구상을 했는데, 이 그림을 보시고서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다음에 방송할 때 제가 자세하게 더 설명을 좀 해드릴 수도 있고, 오늘 이거로서 제 작품 설명을 끝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작품 한번 보셨습니까? 이 작품 제목이 마이 라스트 콘서트라고, 이 그림을 보면 제가 옛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55년 전에 서울 시민회관에서 제가 전속 가수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에피소드가 많습니다만은 그 에피소드를 하다 보면 너무 길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그 당시에 시민회관에서 허무한 마음을 부른 고인이 된 정원 씨하고 제가 전속으로 무대에 섰었는데, 그때 제가 노래를 부르고 막 나오는데 여러 그때 박춘석 선생님, 유명한 박시춘 선생님, 유명한 작곡가들이 저한테 오시더니 너 이름이 뭐냐 그래서 내가 누구나 했더니, 그러면 나는 저 이인권 백마강 달밤에를 부른 이인권 선생인데 너 내일 명목자 앞에 무슨 여관으로 오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튿날 제가 여관을 갔더니 노래 2곡을 줘요 저한테. 그 노래를 잊지를 못했네. 워커 일에서 만납시다 하고 사랑의 선물을 줘요. 그런데 그때 뭐냐면 그 스카라 극장 앞에 녹음실 있었는데, 영화 뜬구름아 말 물어보자라는 이미자, 그때는 CD가 아니고 그저 LP판이었어요. 그때 뜬구름아 말 물어보자라는 판에
조민미, 김부자, 김세레나 거기 이제 남진 씨도 같이 나하고 녹음을 했으니까는 그 남진 씨하고 노래를 하는데 참 남진 씨는 그때 남진 씨도 지금 신인이었거든 그 당시에. 그런데 딱 2번 NG 되더니 그대로 통과되더라고. 근데 나는 딴 가수들은 다 2번, 3번 했는데 다 통과됐는데 나만 하여튼 10번도 더 했어요. 그러더니 그냥 그 이인권 선생님 막 참 너 노래는 좋은데 왜 이렇게 자꾸 박자가 틀리고 그 당시는 노래를 잘 나가다 끝머리에서 조금만 틀리면 다시 해야 되거든요. 요즘은 이게 편집을 해가지고 했지만 옛날에는 아무리 잘해도 끝에 가서 목소리가 가루간다든가 만약에 박자 틀리면 다시 해요. 그러더니 너 노래 걷어치라고 막 화를 내시는데 그때 남진 씨가 저보고 아 참 나보다 연배신데 우리 그렇게 이인권 선생님도 그러더구만 우리 이제 이 선배님 모시고 좀 바람소리 점심 먹고 같이 녹음을 하자 해가지고 남진 씨가 나보고 택시 타고 남산 팔각정을 가가지고 한 1시간 정도 너무 긴장하지 말고 그래서 내가 그 남진 씨를 지금도 도로도로 만나지만 내가 아직도 남진 씨를 잊지 못해. 너무너무 고마워. 그래가지고 아이 가수가 안 되면 안 되는 거 한번 열심히 해보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때 다시 와서 녹음을 했는데 자꾸 또 안 돼. 그러더니 그 이인권 씨가 너 노래 부를 팔자가리 노래 걷어쳐라. 그때라 가지고 내가 노래를 걷어친 것이 그때 걷어쳤어요. 그 당시 저 월겸초라고 유명한 작사가가 계셨는데 그분이 이름도 젖었어요. 연풍아라고. 근데 그거 써먹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아 나는 노래를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그때부터 노래를 접고 미술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어느 종로의 미술학원 강사로 제가 취직을 한 것이지. 그래가지고 그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노래 한 곡 부르겠습니다. 오늘 이 얘기는 이거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노래는 비 내리는 고모력을 한번 옛날 현희 선생님 생각하고 비 내리는 고모력을 한번 불러보려 합니다. 돌아설 때엔 부엉새로 울었다오나 울어서 가랑잎이 휘날리는 넘어오던 그날 밤이 그리웠구나. 피우지고 몇 해이던가 물방아간 뒷전에서 맺은 사랑아 너희 해서 못 잊는
내리